팀 슈터입니다. 따라서 혼자만의 전투보다는 요원이 가진 특성과 팀메이트들과의 시너지 있는 조합으로 팀의 전략과 전술을 이용한다면 보다 쉬운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시로 플레이를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원들의 특성 설명입니다. 요원들의 특성은 게임의 전황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의 궁극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정도의 충분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요원들의 간단한 활용법으로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은 기본적으로 1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PB 피스톨이라는 전용 권총을 지급받고 시작합니다. 이 권총의 위력은 다소 약하지만 소음기를 기본 장착하여 적을 저지할 수 있는 저지력이 강합니다. 또한 권총의 구매 비용을 세이브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액션으로 권총의 총알 구매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한 코인은 업그레이드에 투자해 아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루나는 위기의 순간에 레이나로 각성되어 일시적인 트랜스퍼 상태에 빠지게 되며 체력이 자연 회복됩니다. 이로 인해 근접전에서도 역전이 가능하므로 기동성을 가진 총기를 통해 접근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좋겠습니다. 방탄 수리킷을 1개 정도 가지고 다닌다면 트랜스퍼 상태에서 적을 처치 후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전투에 다시 임할 수 있습니다. 차소희는 선두에서 적과 교전 중인 아군을 서포트하여 전투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시그니처 액션을 사용하여 아군의 체력을 치료하거나 팀원의 방탄판을 수리해줄 수 있으며 교전 중 탄약이 필요한 팀원에게 접근해 탄약 보충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접 교전 시 적 탐색 모드로 전환하여 가까운 엄폐물에 숨어있는 적의 위치를 노출시켜 보다 우세한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아군에게 저거넛이 있다면 저거넛 수리 지원을 통해 저거넛과 함께하는 전략에 더욱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영식이는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 팀메이트들을 서포트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적을 조준하는 것만으로도 적의 위치를 아군에게 공유할 수 있으며 주위의 적을 찾아내는 시그니처 액션과 더불어 이는 모래폭풍이 부는 윈드팜 등의 레벨에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폭탄의 설치와 해체 실력이 아주 뛰어나므로 1라운드에서 빠른 설 등으로 적을 교란하거나 교전을 틈타 빠르게 해제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니키는 7전 8기, 그녀를 설명하는 그 자체가 됩니다. 상대가 마무리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거리에서 전투를 하며 적을 견제해도 좋고 난전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되었다면 다시 부활을 해 적을 제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샌드백 특기와 더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요원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라운드 시작 전에 시그니처를 사용해 코인을 늘릴 수 있으며 팀메이트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도박은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릴리 로즈는 그로기 상태에서도 주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기 시의 이동 속도가 요원들 중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로기 이후에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더불어 그녀의 VIP 등급으로 인한 탄약 박앤세일은 탄약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구매한 탄약은 팀메이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며 화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먼은 적의 시체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을 빼앗아올 수 있으므로 운이 좋다면 부유한 상대 요원을 처치하고 이를 이용한 한 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먼은 칼에 광적으로 집착하여 나이프로 적을 공격하면 높은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근접 공격에 취약한 저거넛에부터 빠르게 격파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권장되는 전술 중 하나입니다. 전공법보다는 교전 중인 적의 후미를 치는 기습작전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드미트리는 저격으로 특화된 요원 중 최고입니다. 조준 중에서도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의 스킬은 저격총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사격 위치를 찾게 된다면 저격수를 두려워하는 적의 진출을 막기에도 적합합니다. 요원들이 마음 놓고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명사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장 활용법입니다. 전장은 날씨와 파괴 가능한 물체들, 그리고 지형지물의 변화 등에 의해 각각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날씨의 변화는 미니맵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날씨 아이콘으로 이번 라운드에 어떤 날씨가 동작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장이 있는 경우 자기장 밖에 설치를 해 적의 해제를 어렵게 하는 것도 전장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주요 전술 중 하나입니다. 점프, 파쿠르, 클라이밍하는 방법입니다. 스페이스바로 기본 점프가 가능하며 넓은 공간을 뛰어넘고 싶으시다면 스페이스바 유지로 다양한 롱 점프를 통해 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공간을 뛰어넘어가
기습 공격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바로는 점프뿐만 아니라 난간, 박스나 임시 벽과 같은 높은 벽을 타고 오르거나 넘을 수도 있으며 점프로 아슬아슬한 공간을 뛰어넘다 거리가 부족하더라도 손으로 잡아 오를 수 있습니다. 적이 예측하지 못하는 입체적인 공간 침투 전략으로 자신만의 루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 높은 장소를 연속으로 오르고 싶을 때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누르지 않고 누른 상태를 유지만 하더라도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구르기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D는 전투 과정에서 구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구르기 액션 기본값인 Shift나 마우스 엄지 버튼을 눌러 사용이 가능하며 구르기만 마스터해도 1대 다수의 싸움에서 우위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르기는 정면을 바라보며 8방향으로 구르기가 가능합니다. 정면에 적을 봤다면 좌우 무빙을 통해 뱀처럼 움직이며 회피 접근해 근접 공격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기습하며 공격하는 적을 향해 구르며 회피하고 대응하는 공격, 원패물을 이용해 좌우측으로 구르며 피하거나 나가며 적을 기습하는 공격이 가능합니다. 구르기는 이뿐만 아니라 구르는 도중 무기 장전이나 앉기나 서기 상태로 자세 변경도 가능하며 먼 거리의 적을 저격하거나 가까이 붙은 적이 있으면 구르면서 회피하고 보조 무기나 다른 주 무기로 변경해 대응 사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간이나 건물 외벽 근처에서 구르기를 누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떨어지지 않고 매달리기 액션으로 연결되며 회피해서 매달리기 클라이밍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을 도모하거나 좌측이나 우측, 떨어지기 등 다양한 이동 액션 또한 가능하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큰 데미지로 체력을 잃거나 사망할 수도 있지만 타이밍을 잘 맞춰 구르기를 사용하면 최소한의 데미지만을 입으며 낙법할 수 있습니다. 탄창 파츠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젝트 D에서는 무기 탄창 파츠의 경우 대용량 탄창과 파쇄탄 탄창 타입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용량 탄창 파츠는 한 번의 장전으로 많은 양의 탄을 격발하기 유용한 탄창 파츠이며 파쇄탄 탄창은 보통 탄창의 용량이지만 적 방탄유나 월드에 존재하는 파괴 오브젝트를 일반 탄보다 매우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총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탄의 종류 변경 없이 파츠의 상태만으로 다양한 대응이 가능한 만큼 라운드별로 아군과 상위해서 전략적으로 나눠 사용한다면 뚫기 어려운 구간을 손쉽게 파괴해 숨어있는 적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방탄으로 무장된 적군의 방탄을 빠르게 파괴하며 동료와 함께 마무리하는 협동적인 플레이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임 후반부에 등장하는 강력한 저거넛은 일반 탄으로 대응이 쉽지 않지만 파쇄탄을 이용한다면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저거넛 등장이 예상된다면 미리 파츠를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파괴가 가능한 오브젝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준경 파츠 중에서 열화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화상 조준경은 4배율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어두운 지역이나 윈드팜의 모래폭풍과 같은 악조건